여러분도 평소엔 거의 의식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피식 웃게 되는 상황들이 있죠? 사람들과 어울려 만두를 먹고 있는데 마지막 한 개가 남으면 아무도 젓가락을 움직이지 않을 때, 엘리베이터에 타고 잠시 가만히 기다리다 여러 명이 닫힌 버튼을 누르려고 동시에 손을 뻗고 있을 때, 요플레 뚜껑 안 핥고 그냥 버리는 걸 보면 속으로 "아, 그걸 왜 그냥 버려?" 하고 말해주고 싶어질 때, 소파를 새로 사놓고 어느 순간 소파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바닥에 내려가 소파의 등을 기대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걸 깨달을 때 등등, 가만 생각하면 피식 웃게 되는 순간들이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평소 하는 행동 중에 외국인들이 보기엔 이해가 안 되거나 낯설게 느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들 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한국에서 습관이 몸에 배어 실수를 하거나 당황하게 되는 일이 간혹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 출신 한나 씨의 이야기 함께 볼까요? 아니, 도대체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왜 저렇게 계속 누르는 거야? 내가 한국에 처음 와서 본 모습 중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4년가량 한국에서 지내다가 독일로 돌아와서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는 한국으로 발령을 받기 전 독일의 뮌헨에서 대학을 나와 일하고 있었고요. 한국에 대한 지식은 거의 전무했죠.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된 독일과는 달리 지금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것, 전자제품과 IT 산업이 발달한 나라라는 것,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라는 것 정도. 하지만 알고 있던 정보가 적었던 만큼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한 순간부터 그 청결하고 웅장한 모습에 압도당했고요. 더럽고 냄새나고 불편한 독일의 우방과 쾌적한 서울 지하철은 하늘과 땅 차이 같았죠. 그렇게 시작된 서울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더라고요. 생활 수준에서 독일보다 떨어질 거라는 예상은 철저히 내 선입견일 뿐이었답니다. 걱정했던 북한과 전쟁 위험도 아무 위협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한국의 국방력이 독일과 맞먹는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기도 했죠. 오후 6시면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시간은 많지만 갈 곳도 할 것도 없는 독일. 반면 한국은 원하면 언제 어딜 가도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흘러넘쳤죠. 클릭 몇 번으로 어떤 음식이든지 바로 배달이 되고 저녁에 폰으로 필요한 물건을 고르면 새벽에 문 앞으로 도착해 있는 신기한 경험은 마치 미래에 살고 있는 착각이 들었어요. 유럽에서 찾아보기 힘든 24시간 편의점은 어릴 때 마음대로 군것질을 하고 싶던 상상을 충족시켜주는 만물상자 같은 곳이었고요. 압권은 은행의 개인 계좌를 개설할 때였어요. 독일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은행에 예약을 잡고 현금 카드를 받을 때까지 짧으면 6주, 길게는 3개월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에선 30분도 채 걸리지 않더라니까요. 모바일 뱅킹으로 0.1초 만에 송금되는 것도 신기했죠. 독일에선 당행 송금은 다음날, 타행 송금은 3, 4일 후에나 상대 계좌에 입금되니까요. 게다가 밤 12시에도 새벽에도 여자 혼자 번화가를 다니고 어두운 밤거리를 걸어도 아무런 걱정 없는 한국의 치안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였고요. 모든 것이 24시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조금만 지나면 더 나은 것, 더 편리한 것으로 바뀌는 사회는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판타지 같더라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빠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며 하루를 48시간처럼 살고 있잖아요. 마치 절대 멈추지 않는 사회처럼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한국 사회의 속도감을 따라가기 버거웠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나도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게 익숙해졌죠. 몇 분만이라도 의미 없이 버리는 시간을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처음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는 도착하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일어나 짐을 챙기고 나갈 준비를 하는 한국 사람들이 어색하고 이상하게 보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독일과 한국을 오갈 때 비행기 도착과 동시에 한국인들처럼 일어나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지 뭐예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한국에서 근무를 마치고 독일로 돌아온 이후 사람들은 내게 불평을 해요. 말 좀 천천히 하라거나 행동이 너무 급하다거나 나만 특이한 짓을 한다거나 말이죠.
나도 모르게 한국에서 익힌 습관 때문에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생기고요. 독일로 돌아온 직후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였어요. 나는 당연한 듯이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닫힌 버튼을 먼저 누르고 층수를 누르고 있었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버튼을 여러 번 계속 눌러도 엘리베이터 문이 그대로 열려있지 뭐예요? 거의 10초 가까이 지나서 문이 닫히는 걸 보고 나는 건물 관리자에게 달려가서 닫힌 버튼이 고장난 것 같다고 불평을 했죠. 그런데 건물 관리자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는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닫힌 버튼을 누르면 7, 8초 후에 문이 닫힙니다. 또박또박 설명하면서요. 아차, 실수. 여기 한국 아니었지? 독일에선 엘리베이터에 아예 닫힌 버튼이 없거나 버튼을 눌러도 한참 후에 닫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닫힌 버튼을 누르는 사람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버튼을 눌렀다고 말하는 나를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던 거예요. 하지만 그 뒤로도 엘리베이터에 타면 습관적으로 닫힌 버튼을 찾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왜 이렇게 느린 거야? 궁시렁대면서요. 어쩌겠어요. 한국에 다녀온 뒤로 그 시간도 아까운데 말이에요. 또 한 번은 친구와 메신저로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지하철에 타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니 전화가 먹통이 되어버리지 뭐예요. 난 당황해서 내리자마자 지하철에서 갑자기 전화가 먹통이 되었다고, 뭔가 사고가 터진 것 같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는 새삼스럽다는 듯이 말했죠. 한나, 우반에서 전화 안 되는 건 당연하잖아? 아차, 여기 한국 아니었지? 그래요. 한국처럼 지하철에서 자유롭게 와이파이와 무선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 아니라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독일에서 은행 업무를 보려면 최소 2주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한국처럼 은행에 바로 가려다가 낭패를 본다던가 신발을 신은 채로 내 집에 들어오려는 걸 당장 신발 벗으라고 실랑이를 한다던가 행정 업무에 몇 달이 기본으로 걸리는 독일에서 한국처럼 당일에 공공기관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다 일이 꼬인다던가 도대체 예전엔 어떻게 이런 세상에 살았었나? 한숨이 나오는 일투성이랍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내 주변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한 착각. 도대체 이렇게 불편한 환경을 왜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낭비하는 시간이 많은데 아무도 아깝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고개를 들곤 해요. 물론 독일에 계속 살다 보면 속 터지고 느려 터진 환경에 적응해 가겠지만요. 저렇게 시간 아까운 짓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나도 모르게 한국에서 하던 행동을 하며 답답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나날이 계속될 것 같네요. 그래요. 한국에서의 삶에 익숙해진 외국인들은 고국에 다시 돌아갔을 때 예전엔 못 느끼던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지금도 아날로그 중심인 유럽 사회의 경우 한국과 시간 자체가 다르게 흐르는 느낌이라면서 시간이 아깝다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게 되죠. 그 밖에 한국에서 살던 습관 때문에 외국인들이 겪은 경험담을 SNS와 온라인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반응 몇 가지 골라볼게요. 한국에 다녀온 후 내 별명은 2배 빠른 남자가 되었죠. 말도 2배로 빨라지고 모든 행동이 2배로 빨라졌다면서요. 전화 통화할 때 잠시의 침묵도 괜히 답답하게 느껴지고요. 버스나 기차가 몇 시간씩 연착되기라도 하면 그 시간에 다른 걸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부터 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나보다 몇 배는 더 빠르다고 하면 주변에선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냐면서요. 한국 사람들이 요플레 뚜껑을 핥아서 먹는 걸 보고 처음엔 우습기도 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한국을 떠난 지금 한국인 마트에서 요플레를 사와서 그 뚜껑을 핥고 있는 나는 뭐지? 나도 그래. 한국에서 살다 온 뒤로는 컵라면을 먹을 때마다 한국 사람들처럼 컵라면 뚜껑을 접은 다음 뜨거운 면을 덜어서 빨리 먹게 되더라고. 그리고 과자 봉지로 딱지를 접고 있더라니까. 한국에 다녀온 뒤로는 밖에서 신던 신발을 실내에서 신고 다니는 게 불결하게 느껴져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그대로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신발을 반드시 벗으라고 해요. 한 번은 배관 수리공이 수리하러 왔다가 죽어도 신발을 안 벗겠다고 버텨서 결국 비닐봉지를 신발 위에 씌운 적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 방문자용 실내화를 꼭 준비해두고 있죠. 한국에서 살 때 습관 때문에 위험한 순간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유럽에 있으면 물건을 도둑 맞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다 보면 이런 가치관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누구도 내 물건에 손을 대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놓고 간 물건을 따라와서 건네주는 믿지 못할 일도 2번이나 겪었어요. 그렇지만 마드리드로 돌아간 이후 눈앞에서 스마트폰을 2번이나 도둑맞고 한국처럼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걸 다시 깨달았죠. 그냥 한국에서의 삶이 동화 속 세계였던 거예요. 네, 영상에 등장하는 한나 씨 말고도 한국에서 몇 년 살았던 외국인들, 엘리베이터 타면 닫힌 버튼, 자기도 모르게 누르고 있다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에 살다 보니 그 시간도 아까워졌다나요? 그렇습니다. 한국에 살다가 떠나보면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국에 와서 알게 되었다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하루 24시간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주어지는 건데 그걸 가장 잘 아는 게 한국 사람들이라면서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아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죠. 저도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항상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한국 사람한테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만큼 아깝게 느껴지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런 게 항상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문 닫는 시간마저 아깝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하고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 여러분은 한국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계에서 24시간을 가장 알차게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쓴 시간을 통해 항상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런 한국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반복하며 세계 속에 우뚝 서 있게 된 건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이들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